사람이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다고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행복해 보일 때, 혹은 자기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일 때, 마음 한편에서 괜히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질투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억울한 대우를 받거나, 험담을 듣거나, 방해를 받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질투하는 사람이 흔히 보이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이런 까다로운 감정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네팔의 어느 산간 마을에서 신발을 만들던 스렌드라라는 장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팔의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지나야만 겨우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옛방식 그대로 기술을 이어가며 사는 장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신발 만드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스렌드라였습니다. 스렌드라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기술을 익히며 하루 종일 작업장에 틀어박혀 꼼꼼하게 한 켤레식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신발은 편안하고 튼튼하기로 입소문이 났고 마을뿐 아니라 멀리서도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렌드라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면 다른 신발은 못 신겠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죠. 그렇게 스렌드라의 작업장은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크람이라는 남자였죠. 비크람 역시 신발 만드는 일을 했지만 스렌드라와는 달랐습니다. 꼼꼼한 작업을 귀찮아하고 노력보다는 요령만 부리려 했습니다. 대충 만든 신발도 어차피 신으면 똑같다라며 막 팔아치웠고 손님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비크람의 작업장엔 손님이 끊어졌고 반대로 스렌드라의 가게는 날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왜 내 가게는 안 되고 스렌드라만 잘 돼? 이런 시기심이 비크람의 마음속에서 커져갔죠. 어느 날 비크람은 마을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렌드라 신발에는 무슨 이상한 재료가 들어간다더라. 그냥 가죽이 아니래. 게다가 관청 사람들과 뒤에서 뭔가 거래를 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니 저렇게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겠어. 물론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은 한번 퍼지면 알아서 굴러가는 법이죠. 나도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저 집 신발이 잘 팔리는 걸 보면 뭔가 있기는 한가 봐.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의심이 번지더니 스렌드라를 멀리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일단 스렌드라 신발은 좀 지켜보자 라며 말이죠. 스렌드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차가운 반응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억울하고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스렌드라는 마을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남해쇼쇼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늘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들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스렌드라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가게에 오던 손님들까지 줄어들고 말았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렌드라야, 사람은 시기심을 품기 마련이다. 특히 노력하여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반드시 시기를 받게 되지. 그런데 너는 그저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도 사람들이 너를 시기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이지. 스렌드라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시기심이란 마치 불꽃과도 같단다. 주변에서 그것을 더 키워주면 활활 타오르지만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저절로 사그라들지.
만약 내가 화를 내며 반박한다면 오히려 불을 더 세게 지피는 꼴이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불은 자연히 꺼져 버릴 거다. 스렌드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오해를 풀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게 오히려 불을 키우는 일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정직하게 계속 일하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신발을 만들고 있으면 너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사람들은 결국 돌아올 게다. 순간적인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 길을 꾸준히 걸어가 보거라. 스렌드라는 스님의 말을 깊이 새기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게 내 일을 할 테니 시기심이 나를 집어삼키게 두진 않겠어. 그렇게 스렌드라는 일부러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크람의 시기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렌드라의 신발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마을 밖에서도 그의 작품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비크람의 마음속엔 더 큰 불만이 쌓였죠. 어느 날 스렌드라가 시장에서 가죽을 사오려 할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요즘 내 가게가 잘 된다면서? 운이 좋았나 보네. 어차피 내 성공 따위 그냥 때마침 유행을 잘 탄 거겠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으니 그럭저럭 된 거고. 시장 한가운데서 떠들어대니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웅성웅성했죠. 스렌드라도 순간 억울함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온 노력을 저 사람은 눈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들면 비크람의 노림수에 빠지고 말겠죠. 스렌드라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앞으로도 난 계속 열심히 해볼 생각이야. 그리고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스렌드라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을 뿐인데 왜 제 노력을 이렇게 부정당해야 할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란다. 스렌드라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스님은 예를 들었습니다. 매일 밭을 갈고 작물을 기르는 사람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거라. 앞사람은 고된 수고를 알지만 뒤사람은 노력의 가치를 모르니 이렇게 말하겠지. 그거야 그냥 씨만 뿌리면 자라는 거잖아. 노력해 본 적이 없으니 그 가치를 모른다는 말이란다. 스렌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남의 노력을 부정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내가 쏟은 진심과 노력을 알아봐 줄 사람은 반드시 있단다. 그 말에 스렌드라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믿는 길을 가겠습니다. 스렌드라의 작업장은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마을 밖에서도 주문이 밀려왔고 더 좋은 가죽을 구하기 위해 새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맞거래를 시작한 곳에서 실수가 나 대량의 가죽이 도착하지 못한 겁니다. 원래라면 재료가 넘치도록 마련되어야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작업이 크게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렌드라 작업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더라. 재료가 안 들어와서 생산이 중단됐다나 봐. 이 와중에 제일 즐거워한 건 역시 비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터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봐라. 스렌드라 녀석. 너무 우쭐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지는 거지. 장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스렌드라는 애가 탔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절에 다시 찾아가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처럼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제가 실패했다고 비웃습니다. 왜 사람은 남의 실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스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같은 고통을 스스로 겪게 마련이란다. 스렌드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잘 나가는 일을 보면 불안해지거든. 스스로는 게을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성공한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면 그거 봐, 별거 아니었잖아 하고 안도하는 거지. 스렌드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짧게 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정말로 너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그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넌 그저 내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 며칠 뒤, 이번엔 비크람의 가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와 갈등이 생겨 대량의 신발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게가 휘청이게 된 거죠. 비크람은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예전부터 스렌드라의 실패를 비웃어 온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인지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스렌드라를 그렇게 험담하더니 결국 자기한테 돌아왔네? 남의 불행을 즐기면 결국 자기도 똑같이 당하게 되나 봐. 스렌드라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자는 언젠가 자기 자신이 같은 꼴을 겪는다. 결국 그대로 된 것이었죠. 한편 스렌드라의 작업장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거래처도 다시 안정적으로 정리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진정성을 되돌아보며 점점 신뢰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스렌드라가 신발 제작에 쓸 재료를 사들이고 있을 때 의외의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비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렌드라, 너희 가게가 그렇게 잘 나간다며. 나도 좀 배워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너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니? 스렌드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기를 시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다가오다니. 어떤 걸 알고 싶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비크람은 힐끗거리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재료를 구하는지, 어떤 가격에 팔면 좋은지. 너만의 특별한 루트가 있지 않나? 그 말을 들은 스렌드라는 어딘가 꺼림칙함을 느꼈습니다. 전에 없이 다정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다른 속셈을 감추고 있는 듯했죠. 그건 장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배우게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직접 경험해 봐야 할 거야. 스렌드라가 이렇게 말하자 비크람의 얼굴은 잠시 굳었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어쨌든 난 내 편이니까.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비크람은 그렇게 떠나갔고 스렌드라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를 시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근심이 스쳤죠.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렌드란의 가게가 고가격을 확 올린다더라. 새 거래처를 독점해서 다른 상인들을 내쫓으려 한대. 스렌드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제자를 시켜 알아보니 이 소문이 출처는 다름 아닌 비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친한 척하면서 뒤로는 또다시 악의를 퍼뜨린 거죠. 스렌드란은 절망스럽고 분했지만 이번에도 절로 달려갔습니다. 스님, 전 또 속아 버렸습니다. 비크람이 저한테 다가올 땐 뉘우친 듯 보였는데 결국 뒤에서 저를 헐뜯고 있었어요.
라메쇼쇼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일이 너에게 좋은 배움이 되었을 거다. 스렌드라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떤 의미신가요? 스님은 이어 설명했죠. 진짜 동료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너를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겉으론 우호적인 척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지. 결국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인지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단다. 스렌드라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진 누구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잘 어울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엔 믿지 않아야 할 사람도 있는 법이네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도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시기심이 따라오는 거다. 올바른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야. 그 후로 스렌드라는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해졌고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작업장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점차 비크람의 계략을 눈치채고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궁지에 몰린 비크람은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스렌드라 가게와 거래하면 손해만 본대. 새 거래처를 손에 넣어서 다른 상인들을 전부 떨쳐내려고 한데 손님들과 거래처를 전부 끊어 놓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일부 상인들은 불안해하며 거래를 재검토하려 했습니다. 스렌드라는 또다시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마치 제가 못된 사람인 것처럼 소문이 돌아다녀요. 저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걸까요? 스님은 잔잔히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흐르는 강물과 같단다. 얕은 인연은 작은 물결만 흔들려도 금세 흩어지고 말지. 하지만 깊이 이어진 인연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 함께 흐르는 법이란다. 스렌드라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네가 계속 올바르게 일하면 진정으로 너와 이어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만약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만큼의 인연이었던 거야. 스렌드라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계속 제 본분을 지키며 일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처음엔 비크람의 소문에 휘둘리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스렌드라 가게랑 거래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비크람 말이 다 거짓이었나 봐.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비크람의 말을 믿는 이는 없었고 한때 등을 돌렸던 이들까지 다시 스렌드라에게 돌아왔습니다. 반면 비크람은 결국 자신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스렌드라를 고립시키려 한 것이었는데 정작 혼자가 된 쪽은 비크람이었죠. 어느 날 저를 다시 찾은 스렌드라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시기심은 끝내 시기하는 자 스스로를 무너뜨린단다. 단기간에는 시기하는 쪽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항상 정직한 자가 마지막에 이기지. 시기에서 벗어나 흔들림 없이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걸 잊지 마라. 스렌드라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절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고다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질투하는 사람들이 하는 5가지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공을 폄하하려는 소문을 퍼뜨리고 노력을 부정하며 운이라고 치부하고 상대의 실패를 즐거워하고 겉으론 아군인 척하며 뒤로는 발목을 잡고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고립시키려 애쓰는 모습들 말이죠. 스렌드라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지만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며 결국 진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기심은 불길 같아서 기름을 붓듯 반응하면 더 거세지지만 무시하고 진실된 태도를 지키면 결국 꺼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괜히 시기를 받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대상이 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야기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 많이 전해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기심의 족소에서 벗어나 평온한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